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 형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겔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겔러들이 한여 누나, 한여 여동생이 있으면 그냥 쌩 까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던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존나 병신 같은 생각이다. 한여가 부모님 등골을 깔아먹으면 부모님 혼자서 노후에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이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너한테 한여 책임지라고 떠넘기거나 떠넘기는 게 양심이 걸리면 자기들이 떠안고 허리가 작살나신다.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냐?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노후 자금 다 써버린 부모님도 책임지고 한여도 같이 책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28살 넘어서까지 한여가 백수면 집에서 내쫓아라. 안 그러면 부모랑 영 끊는다고 하고 독하게 안 하면 네가 한여 다 독박 써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자 형제 리스크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여자들은 미혼일 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들도 그걸 많이들 원하시는데 30살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 넘어서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기생할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결혼을 만약에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에는 생존의 절박함이 생겨야 결혼을 하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랑 살면 너무 편하죠. 밥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아빠, 퐁퐁이를 구할 절박함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28살을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찾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때라도 나가면 서두르면 결혼이 가능하니까 28 정도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도 28 정도에는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여자들 중에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나 능력이 되는 경우가 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능력도 부족하지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지도 부족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들을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온실 속에서 자랐고 한국이 그동안 평창 사회만 진행되다 보니까 대가리가 아직 꽃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전개될 대한민국은 경기 저성장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대한민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능력 없고 의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을 피해를 많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자 형제 중에 골칫거리가 있다면 내쫓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위험성을 고지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부모님들 중에는 30 중반 정도 되더라도 결혼하는데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딜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노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모았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찌뿔도 없는 여자, 외모도 평범한 여자들은 시집가기 힘들어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과거 일본 같은 경우도 시대가 변하면서 남자들이 찌뿔 없는 여자들을 안 데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서 2017년도에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대, 40대 미혼 여성의 그늘. 그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죠. 30에서 45살 미혼 여자의 부모 동거 여부를 보면 비동거, 따로 사는 거죠. 34.8, 동거가 65.입니다. 아니, 30 넘은 미혼 여자 중에 약 3분의 2가 부모님이랑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자, 만약에 독립을 하면 어떠냐? 독립을 한 여자들, 1인 여자 가구도 소득 작은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주거의 안정도 떨어집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보면 3040 여자 1인 가구의 자가는 20.1%, 전세는 22.8%, 월세는 50.6%입니다. 3040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자가 비중은 절반도 안 되고 월세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사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주거 형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등골 빼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사의 내용을 일부 보겠습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노후를 잘 준비하는 미혼 여성은 많지 않다. 서울시가 40대, 50대 여자 1인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여자는 36.9.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혼입니다. 1인 가구면 미혼이겠죠. 자,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 81.2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곁에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새로운 아빠, 퐁퐁이를 구해라고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을 했더라도 결국은 퐁퐁이 새로운 아빠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쓰리 쿠션으로 남자 형제한테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하면 능력 없는 형제 중에서, 여자 형제 중에서 참을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든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앞가림을 못하는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기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거는 남자 형제한테 쓰리 쿠션으로 부담을 안기게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결혼 못한 여자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진퇴양난 위기에 빠진 일본의 아라포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일본의 35에서 44세, 즉 아라포 노동인구는 취업 빙하기에 대학 졸업과 맞물려 원하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단기간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죠. 그리고 뒤늦게 결혼 중개업소 등 인연을 모색해 나서지만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금 30 중반 넘은 여자들이 이런 상황이죠. 한국도. 희망하는 상대의 다양한 결혼 조건, 눈높이를 낮춰도 마찬가지다. 또한 문제는 중년화에 접어들수록 임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출산 시한을 염두에 두면 중년 여성의 조바심이 한층 커진다. 원하던 일도 제대로 고르지 못했는데 배우자마저 선택의 여지가 급감했다. 아라포 여성의 결혼은 사실상 포기 단계로 접어든다. 동일 연령대 남성 그룹의 결혼관도 시대 변화에 맞춰 달라진다. 당장 과거와 달리 미래의 배우자감에 바라는 게 많아졌다. 일례로 경제력을 따지기 시작했다. 요즘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나이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지 보잖아요. 마통론 터진 이후에 이제는 혼수 삼천 잘 안 먹힙니다. 일본도 과거에 그런 길을 걸었다는 거죠. 한국도 그런 길을 지금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 형제 중에 나이 대비해서 돈을 많이 못 모았다면 나중에 경제력이 안 되어서 남자한테 커트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제는 더 있다. 결국 미혼 상태의 40세 전후 세대가 부모와의 동거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70대 부모와 40대 자녀의 동반몰락 위기감이 높다. 예컨대 7040 문제다. 더 골치 아픈 것은 형제 위험이다. 자립이 힘든 40세 전후의 형제가 있다면 남은 혈육은 고민이 깊어진다. 이거죠. 남자 형제 3쿠션으로 지금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령의 부모와 빈곤한 형제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40대 전후 독신 중년의 어깨를 짓누른다. 형제 부양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민법에서는 형제 부양이 의무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신조가 강하다. 빈곤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K마케이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정해진 미래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적 문제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노처녀 히스테리 장난 아닐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방화라든가, 하여튼 요즘 방화 사건 많이 생기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일본의 마케이노들은 그랬죠. 높은 연봉, 큰 키, 고학력, 쓰리고를 외쳤습니다. 결국 고론을 못했고 아라포가 되어서야 부모님한테 기생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남자 형제까지도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흐름은 제가 볼 때 일본하고 똑같이 갈 것 같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더 힘들 거예요.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가 부자였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산도 많고 그리고 연금도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자 형제 리스크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기생하지 말고 새로운 아빠 퐁퐁이를 구하려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서 내쫓아야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28살까지는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는 혼자 살아야 그나마 생존의 절박함을 느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고, 설령 내쫓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안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